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핫한 XC60, 볼보 XC60인데요. XC60을 볼보 자동차가 추석 전에 내놨는데 2주일 만에 1000대 예약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볼보 코리아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관심이고 판매량인데요. 이 화제의 XC60을 오늘 이현기 차장님을 모시고, 이분은 볼보 코리아에서 교육을 담당을 하십니다. 제품 교육을 담당을 하시는 분인데 좀 더 상세하게 이 차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또 이 차의 장점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와주셔가지고. 네. 오늘 이 차가 지금 아주 장안의 화제예요, 정말. 과연 볼보에서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 차가 있었나, 그죠? 한국에서.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사실 XC90이 나왔을 때도 그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예, 맞습니다. 차가 맞습니다. 너무 좋아졌고, 맞습니다. 이전에 볼보와 확 떨어졌다. 네. 그 한간에는 베이비 XC90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베이비자가 들어가기에는 XC60 자체가 그 존재감이 굉장히 큰 차인데, 네네네. 그건 좀 이 XC60에 좀 신뢰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90이 워낙 좋은 차니까, 예. XC90이 워낙 좋은 차니까 베이비 XC90이라는 호칭도 저는 굉장히 좋은 호칭 같아요. 네. 베이비. 그러면 이쪽에 좀 앞부분부터 좀 외관 설명을 조금만 좀 해주실래요? 예. 일단은 이렇게 여기부터 보실까요? 예,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가 이제 XC60 신형 2세대 모델인데요. 1세대 모델 2009년도에 출시 이후에 8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차량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제 좀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의 어떤 외관적인 모습도 외관적인 모습이지만 이제 가성비적인 측면인데, 요즘 고객님들 많이 꼼꼼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기존 1세대 때도 4륜 구동인데 XC60을 타려면은 5,700만 원 정도 가격을 지불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셨다시피 이제 저희 엔트리급 4륜 구동인데 엔트리급 모델로서 이제 D4라고 하는 190만 원짜리 나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6천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타 브랜드에서도 이제 4륜 구동 기술을 탑재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3,4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 똑같이 5,700에서 3,400 정도를 올리고 났는데 차가 완전히 풀체인지가 됐으니 사실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적인 말씀을 좀 먼저 올리면, 오늘 기자님께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끼셨죠. 그렇죠. 근데 이 차를 디자인한 분이 이제 저희 이정현 한국인 디자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말씀을 좀 빌려보면 차가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게, 그리고 조금 더 엘레강스하게, 조금 더 섹시하고 세련되게, 영한 느낌은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주시면서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차가 조금 더 좀 이렇게 날렵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디자인적인 어떤 숨어있는 요소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릴도 좀 상당히 커졌어요, 그죠? 그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앞부분이 좀 남성적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와일드하고, 조금 더 이렇게 SUV답게 이렇게 그릴도 엄청나게 커지고, 이게 좀 뭔가 더 이런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첫 느낌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베이비 XC90이라는 말씀을 감사하게 주셨는데, 아마 그 말씀인 즉슨 XC90이라는 차가 저희 볼보 역사상 존재감을 드러내는 차이고, 워낙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차다 보니까 그 후광, 좋은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60에 대입을 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60과 90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지금 요 라디에이터 그릴 있지 않습니까? 그릴이 XC90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약간 좀 미음자에 비슷했다면, 저희 60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쪽에 이제 각도 꺾어짐을 좀 줘서 이 아랫부분에서 올라오는 필러와 이런 식으로의 가상의 라인이 이 꺾어진 각도에서 만날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더 수렴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일부러 의도를 하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넷 쪽에서 내려오는 요 라인들,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요 포인트들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 중앙으로
수렴되고 집중되는 그런 디자인을 좀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셨을 때 네. 조금 더 당당하고 네. 좀 더 존재감을 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면부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요 헤드라이트가 네. 뭐 저희들 뭐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네. 이제 토르의 망치. 예, 토르의 망치 네. 요 부분이 이제 뭐 앞팀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죠? 네, 이게 그렇죠. 앞팀. 근데 이제 저희 볼보 최초로 적용한 부분인데 사실상 전면이 좀 넓어 보이고 하는 느낌의 그런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앞팀 같은 거를 해서 네. 라디에이터 그릴 쪽과 연결을 한 요 부분의 정중앙 부분이 네. 이 21개 되어 있는 요 라디에이터 그릴 바의 꺾어진 부분과 네. 일치하게 돼 있어 가지고 가로의 라인이 이쪽 헤드라이트 끝부터 이쪽 끝까지 와이드하게 길어지는 효과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 손으로 연결됐군요. 이렇게. 일부러 그거를 구사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디테일이 이런 게 숨어 있고. 예,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차가 정말 당당해 보이고 네. 길어 보이고 네.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거죠. 어깨를 이렇게 활짝 펴고 있는 듯한 모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옆모습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방금 저희가 전면도 봤습니다만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또 네. 트레이너로서 봤을 때는 네. 이 측면부에서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스파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 때문에 네. 요 앞바퀴 휠캡이 이제 바퀴 차축을 연결하는 엑셀인데 네. 이 바퀴 차축을 앞쪽 노즈 쪽으로 계속 밀어붙임으로써 네. 요 프런트 오버행을 짧게 가져가고요. 네. 그다음에 휠캡과 휠캡 사이의 요 간격을 휠베이스라고 그러는데 네. 휠베이스 축간 거리를 굉장히 넓혔죠. 아. 이 부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치우칠수록 네. 본넷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전체 네. 본넷 길이는 60 같은 경우가 오히려 XC90보다 음. 몇 센치 차이지만 좀 더 긴 길이를 갖고 90 있습니다. 보다요? 맞습니다. 오, 그래요? 정확히 따지면은 요 본넷의 길이의 랭킹을 매겨보면 네. S90과 크로스컨트리 V90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XC60이고 그 다음이 한 1.5cm, 2cm 차이로 XC90이 90이 더 작아요? 예, 작습니다. 와, 그렇구나. 예, 그래서 네. 60이라는 어떤 중간 허리급의 라인업이긴 하지만은 네, 조금 네. 더 큰 네. 어떤 그런 길이와 네. 실질적으로 그 길게 보이는 효과를 이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1세대보다 길어졌잖아요, 그죠? 예, 전장 길이는 45mm, 음.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실내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휠 베이스는 90mm가 늘어났습니다. 90mm면 9cm인데. 맞습니다. 엄청나게 길어졌네요. 9cm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보통 더 아시겠지만은 자동차의 단위를 저희들이 밀리미터로 표시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밀리미터로 표시하는 이유는 인간이 육안으로 봤을 때 가늠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이제 밀리미터인데 예. 보통 저희 자동차 업계에서 10mm 이상, 즉 네. 1cm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얘는 거기에 9배가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와, 그게 대단하네. 그래서 오늘 제가 2열에 출발하실 때나 주행 중에도 2열에 한번 앉아보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방금 저희 대열에서 출발하셨지만은 2열에 앉아 계신 기자님들께서 꽤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까 설명 들으니까 인스크립션이 94%? 96%? 96%라는 말씀은 지금 저희요? 전체 팔린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96%가 계약을 했다고. 예, 맞습니다. 왜냐면 네. 저희 지금 6,740만 원의 D4 네. 인스크립션인데요. 네. 앞선 3개의 90 클러스트, 즉 네. S90, 네. XC90, 네. 얼마 전에 출시가 된 김혜수 모델의 크로스컨트리 V90 네, 네. 때도 모두가 다 인스크립션 모델을 고객님들께서 선호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인스크립션 모델이 뭐 바우앤 윌키스하고 네. 이 시트하고 네. 이 내장 예. 나무와 가죽. 네. 또 다른 게 뭐죠?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은 이제 네 군데 독립 온도 조절, 풍량 조절 가능한 포존이 들어갈 수 있고요. 예. 또 세부적인 차이긴 하지만은 네. 위에 있는 그 대시보드의 트림, 네.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 열선에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이어 설명 좀 잠깐만 해주실래요? 지금 현재 이 타이어는 지금 액세서리용으로 나온 22인치 휠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우람하고 멋있는데 그렇죠. 저희 현재 지금 전시하는 차들은 네. 22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엔트리급 모델의 모멘텀은 235 단면폭에 60 판평비를 갖고 있는 18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18인치. 그리고 인스크립션, 지금 저기 있는 저 모델이 이제 235 단면폭에 네. 좀 더 평평비를 모피를 낮춘 55 평평비에 네. 19인치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1인치 더 큰 거네요. 예, 그래서 네. 동종 세그먼트랑 비교해 봤을 때 네. 지금 19인치는 다른 차 같은 경우도 그 위급에서만 볼 수 있는 타이어고요.
이게 지금 타이어가 이게 뭐 사계절용이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네, 네. 노멀 타이어, 일반 노멀. 타이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 출시의 그 타이어는 네. 봄, 네. 여름, 네. 가을 정도까지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스웨덴에서도 겨울철, 즉 매년 9월달이 되면 의무적으로 법률적으로 스노우 타이어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나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타이어를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짝당 매겨지는 벌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예. 우리도 이거를 사서 한국도 뭐 사계절이 있으니까 뚜렷하니까 네네. 이거를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바꿔야겠네요, 윈터로. 그죠? 사실은 저희들이 겨울 다가오면 두꺼운 옷을 입듯이 네.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상 7도 이하만 내려가면 사실상은 이 타이어 컴파운트에 이제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타이어를 이제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죠. 이 차가 경쟁차가 네. Q5, 네. 그죠? 그리고 벤츠의 GLC, 예. 그리고 BMW는 X3? 맞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 실내 크기 같은 건 이게 훨씬 크겠네요, 그 차보다. 정확히 말씀을 비교해 봤고요. 네. 저희들 놓고 봤을 때 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60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네. 방금 말씀하신 경쟁 차종과 네. 비교해 봤을 때 준수한 2등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나? 일단은 네. 전장 길이는 현존하는 동종 세그먼트에서 가장 길고요. 네, 네. 곧 출시가 예정인 네. BMW X3 같은 경우가 네. 60보다 조금 더 전장이 깁니다. 새로 나올 거. 예, 나올 거 친구가 길고요. 그다음에 현존하는 차 중에서 네. 지금 윤거라고 해가지고 네. 타이어 중심선 사이의 양쪽 앞뒤의 간격, 네, 네. 저희도 영어 트랙이라고 네. 그러는데 네. 그 트랙은 X3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긴 트랙을 저희들이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긴즉슨 타이어 4개가 2톤 가까이 되는 차량을 짐에서 띄어 올릴 때 네. 얼마만큼 당당하게 네. 이 다리를 벌리고 있느냐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주행 중에도 차가 굉장히 좀 주행하는 모습이 네. 늠름하다라고 느끼신 것은 네. 그런 네. 윤거의 차이, 그리고 전장 1세대 대비 10mm가 더 늘어난 점포의 영향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나 탑승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내 공간을 염두를 두셔야겠죠. 그래서 휠베이스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요. 네. 휠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 길이의 2배인 90mm가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를 얼마만큼 양 끝단으로 밀어 붙이냐에 따라서 휠베이스 기간이 커지는데 네. 저희들 프리미엄 비율인 전장 대비의 휠베이스의 비율이 네. 61.1%를 차지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그만큼 앞에 있는 프론트 오뱅을 짧게 가져가고 뒤에 있는 트렁크 공간도 살짝 양보를 하면서 네. 실제 운전자와 탑승객이 항상 주행을 하실 때 많이 이용하시는 네. 탑승 공간의 비율을 네. 굉장히 넓혔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 아까 제가 차량 측면에서 강조할 포인트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손으로 만져보시더라도 이 탄탄한 요 평면적인 판에다가 네. 이렇게 굴곡을 져가지고 네. 볼륨감 있게 옆면을 표현을 했거든요. 아, 여기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드시려면은 네. 프레스라는 기계에다가 이 철판을 집어넣어서 네. 틀을 짜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그냥 라운드가 아니라 네.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조금 깊게 들어가 있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된 느낌이십니다. 네, 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 면으로서 이 어떤 그런 음과 양의 어떤 그런 조화로서 네. 차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보이는데 신경을 썼다라고 하시고 뒤에 여담의 말씀으로는 판금을 5번 정도 돌려서 네. 이 면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5번? 예, 그러니까 프레스 기계에 5번을 집어넣은 거죠. 확실히 프레스 기계 넣은 비례 횟수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면으로 선이 아닌 면으로 자동차의 그 볼륨감을 표시하는 게 이제 고급차에 지향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도 네. 갑자기 이제 저희들 보통 보면은 윈도우하고 도어랑 만나는 요 경계선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허리춤이라고 해서 네, 벨트 라인이라고 네. 하는데 네. 벨트 라인이 쭉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밑단에 있는 어느 면에서도 라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밑단에 있는 도어 쪽의 라인을 저희들 캐릭터 라인이라 그러는데 네, 네. 캐릭터 라인이 없다가 네. 갑자기 여기서 휙 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차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세컨드 윙이라고 하는 두 번째 날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네. 쭉 가다가 면으로 표시를 하고 고급스럽게 네. 쭉 가면서 뒷바퀴 쪽에다가 갑자기 위에다가 라인을 집어넣음으로써 전륜 베이스지만은 후륜 베이스의 차처럼 보이게끔 하는 루킹 요소로 내가 이 라인을 집어넣었다라고.
그리고 저희 보시면 아래에 있는 요 도어의 형상도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저희들 볼보 최초에 요 아래에 있는 도어 요 부분을 감싸 안았다라고 하는 under wrap doors라고 하는 부분을 최초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것을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저희들이 탑승을 할 때 다리를 들지 않습니까? 네. 다리를 들게 되면은 이 차체 요 아래 부분이 사실 원래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네.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다리를 드는 과정에서 네.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쪽 왼쪽 다리에 복숭아뼈, 네. 운전석에 타시는 분들은 오른쪽 다리에 복숭아뼈가 걸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양복을 입었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옷의 밑에 부분이 좀 더러워지거나 혹은 치마 걸리시거나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싹 떼버리고 안쪽에 도어 쪽에 붙여서 감싸 안아주니까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오르게 내리기가 굉장히 이지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또 이 휠 아치 라인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데요. 네. 휠 아치 라인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휠 아치 라인이 지금 얘는 네. 이렇게 어떤 그런 겉 익스텐션을 지금 덧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저희들 XC60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없고 휠 아치 라인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을 지금 이루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걸 휠 하우스라고 그러고 바퀴가 휠 하우스 안에 딱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바퀴가 커 보이는 것들이 이제 디자인적 요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시용 차처럼 겉에 있는 플라스틱 패널을 더 덧대가지고 휠을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 크로스컨트리라든지 XC90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요 인터뷰 끝나신 다음에 다른 차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 없이 요렇게 두 개의 라인이 휠을 감싸고 있는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두 개의 라인도 가만히 보시면 튀어있는 라인과 안에 들어가는 라인 다시 또 튀어나온 라인들을 음영을 좀 줘서 라인을 집어넣음으로써 바퀴가 전체적으로 커 보이는 그래서 18인치 타이어를 꼈지만 전체적인 그 구성의 모습들이 좀 더 이렇게 비거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연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연비는 지금 저희들 지금 디젤 차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13.3 복합 연비에 3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이 차장님이 가서 13.3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아주 333, 저도 한국산 333 좋아하는데요. 13.3에 3등급 나왔고요. 현재 동종 세그먼트에서는 1등입니다. 연비. 도심에서 12, 고속도로에서 15. 우리가 올 때 이제 조금 뭐 밝기도 했고 뭐 이제 뭐 가다 서다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9 정도 됐더라고요. 그 9리터에 100km. 그러면은 한 11, 그죠? 11 정도. 뭐 그 정도는 뭐 이제 운전자의 스타일.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공회전도 해놨으니까 출발하기 전에 그러셨죠?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치더라고요. 네. 이게 고속도로 같은 데서 한 15 정도면 사실 저도 운전할 때 거의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15면 저도 실제 연비는 한 17치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스타일이 뭐 엄청 밟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비는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않나, 이 큰 차가. 그죠? 뒤에 좀 잠깐만 좀 설명해 줄까요? 네네. D4 AWD 그죠? 인스크립션입니다. 이렇게 다 세 개가 붙고 뒤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강철 빔 같은 거에 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 정확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가장 도드라진 부분에 저희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딱 보시기에도 옆에서 보시기에도 가장 도드라져 있는 부분에 볼보의 레터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볼보는 전체적으로 해치백이나 SUV가 이렇게 샤프하게 구성되어 있는 원기둥 형태의 타입의 리어 램프를 쓰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똑같은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디귿자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더 살려줌으로써 요렇게 나중에 보시면은 램프가 요렇게 두 줄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인 부분의 빔을 요 가로의 라인 두 개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양쪽에서 잡아주는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 가로의 라인이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상선으로 쭉 갔을 때 정확하게 그 라인 두 개 사이로 볼보가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뒤에 있는 모습에서도 굉장히 좀 당당한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게 그 뭐 후미등이잖아요. 예, 그 후미등입니다. 후미등. 후미등 위로 빨간 라인에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위아래로. 예.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일자 라인을 그어줬는데 오케이, 이 오케이. 부분에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런 의미가 있네요. 예, 다 이렇게 숨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그조스트 배기 파이프 뒤에 있는 크롬 몰딩들이 전체적으로 코어 쪽을 향해서 일일이 각도를 다 맞춰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이런 경사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면과 앞면 모습에서 왜 자꾸 시선이 끌리는지, 그렇지. 왜 좀 집중력이 있는지를 안정감 보여드리는 있고, 거죠. 그죠? 트렁크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아이고 한 번만 건드렸어야 되는데. 트렁크는 뭐 엄청 크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겠네요. 정확한 제원값은 505리터입니다. 저희 크로스컨트리 V90이 560리터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지하는 트렁크 적재공원이라 볼 수 있고요. 예. 하기가 뒷좌석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 6대4죠. 예, 6대4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폴딩이 되니까 뭐 요즘에 제가 봐도 짐을 뭐 기본 트렁크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폴딩이 얼마나 편하게 되고, 그죠? 긴 짐 실기 좋게. 예, 뭐 좋으신 말씀이시고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플랫했을 경우에 그 중간에 경계선 부분이 얼마큼 플랫한가, 진짜 얼마큼 평평한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도 좋네요. 이게 딱 이게 너무 움푹 꺼져도 좀 그렇고, 그죠? 예, 저희 기본적으로 1세대 대비해서 그 실제 60 오너분들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지만 예전에는 트렁크 자체의 높이가 이에 60보다 13cm가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인즉슨 전에 1세대 대비 신형 XC60에서는 13cm를 더 낮춘, 그래서 저희가 그 오버리프트 하이트라 그래가지고 지면에서 트렁크를 열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이 높이를 저희들이 짐신 높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616mm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616?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16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고객님들께서도 물건을 빨리 내려놓고 빨리 실을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구조로다가 되어 있고요. 캠핑 가셨을 때도 이런 식의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인데, 캠핑 막상 가보시게 되면 이게 뭐에 쓰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연결고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텐트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데 이렇게 앉으셨을 때도 마치 의자 소파에 앉듯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거를 그 텐트 가림막 이렇게 맞습니다. 연결해서.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별거 아닌 거가 사실 아닌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썼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얼만큼 저희들이 이제 생활적인 부분, 인간 지향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브랜드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게 삼각대 이 안에 숨어 있나? 예, 맞습니다. 거기 숨어 있고요. 요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요건 뭐죠? 자, 보시면 차가 이렇게 많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죠. 네네. 그 얘기인즉슨 차가 뒤로 많이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안쪽에 보시면은 트렁크 위에 로드 커버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차가 그만큼 더 뒤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로드 커버를 쭉 내리게 될 경우에 이만큼까지 오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도 더 덮어야 될 커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덮기 위한 보조 덮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은 쭉 내려오다가 이 부분까지도 이 잔여 부분으로서 커버가 되는 그 부분이겠죠. 우와. 신경 많이 썼네. 예, 많이 썼습니다. 이 가방은 뭐예요? 이 가방은 저희 SUV에 다 들어가 있는 가방인데, 그 가방은 아니고요. 그 저희들 이제 이걸 좀 펼쳐보겠습니다. 펼쳐보면은 저도 사실 펼칠 기회가 많진 않은데요. 이게 그물망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쇠뭉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2열에 보시면 좀 쇠뭉치 홈이 들어가 있는 홈이 좀 흔적 쪽에 있습니다. 물건 앞으로 확 쏠리지 맞습니다. 말라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뒤에 2열 보시면은 안내 좌석 밑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안내 좌석? 뒤에 앉는 좌석 옆에 네네. 밑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여기서 안 보이시죠? 근데 손을 넣고 앉는 좌석 밑에 이제 가보시면은 그
무릎 뒷부분 쪽에 네. 여기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게 들어가죠. 아, 네네. 그래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패드 중에 12.9인치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저기 안에 아이패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이 자동차 이쪽의 부분을 저희들 그린하우스라 그러는데 네. 이 큰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그 외부의 광원, 햇빛 네. 때문에 IT 기계가 그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두 가지를 저쪽에서 수납 공간 만들어 주면서 커버를 좀 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저거를 안 뚫어놔도 되는데 네. 뚫어놨다는 얘기는 그만큼 네. 쓰임새를 많이 가져가는 브랜드로 사랑받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제 설명해 D4잖아요. 네. 뭐 D4 모델인데 그 T6하고 D4하고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격이. 저희들이 지금 6,090만 원이 D4고 네. 이 모멘텀이 네. 그 다음에 D4 인스크립션이 6,740만 원이죠. 그래서 네, 650만 원 차이가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T6 모멘텀이 6,890만 원이죠. 그러니까 예. 그 제 말씀은 T6와 D4의 가격 차이가 저희도 700만 원 차이가 안 납니다. 800 있지 않나요? 800? 저희들- 6,890에 이거는 6,090이고. 6,090이고 그건 그게 6,740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700만 원 차이 안 하여튼 납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예. 나는데 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마력이 네. D4는 190마력이고 네, 네, T6는 저희들이 320마력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볼버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력당 가격이 올라가게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마력당 70유로 약 10만 원쯤을 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130마력에 10만 원 차이면은 1,300만 원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500만 원 더 깎은 아니 근데 그게 그 어떤 마력 너무 좀 단순하잖아요. 좀 더 이렇게 뭐 디테일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사실은 저희 이유 전부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력을 높이기 위해서 엔진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다 계산했을 때 맞습니다. 1마력당 10만 원 예. 정도로 계산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 책정을 할 때 그 마력수로 원래는 기본적으로 같은 제원값이라면은 디젤 차가 가솔린 차량보다 더 비싸야 되는 게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물어보는 근데 거예요. 저희 볼보는 드라이브 E 엔진이라고 하는 네. 디젤 가솔린 모두가 다 4기통의 2000cc를 쓰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심지어는 그 엔진 자체의 모습도 다 똑같습니다. 같은 엔진 그 실린더 그다음에 같은 피스톤을 구사하고 있죠. 그래서 피스톤의 크기도 네. 이 원에 있는 지룡과 이 높이의 스트로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디젤과 가솔린이라는 차이 없이 네. 같은 엔진을 쓰고 있지만 네. 거기에 이제 연료 분사량 값이라든지 등등등 조정값을 통해서 가솔린 같은 경우에 마력수를 130만 원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엔진의 구성품이니 거기에 마력의 차이를 둬서 마력당 돈을 더 높게 책정받는. 지금 가솔린이 슈퍼차저의 터보차저죠. 맞습니다. 그죠? 예. 이 디젤은 그냥 터보차저. 트윈 터보입니다. 트윈 터보. 예. 사실상 엔진을 그렇게 똑같이 가져가게 되면은 네. 제조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있죠. 분명히 예.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장점에서 발생되는 베너핏을 다시 한번 저희 볼보는 안전 사양에다가 기술 투자를 해서 다른 메이커에서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좀 더 고차원적인 절대적 레벨 수준의 안전에다가 저희는 많은 지금 그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오디오가 네. 사실 지금 이 볼보에서 이제 새로 바우앤 윌킨스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이 오디오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아서 그죠? 예, 오디오 평가 너무 훌륭하십니다. 지금 실제로 그 바우앤 윌킨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사운드 쪽에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독자적인 그런 스튜디오 쪽에다가도 완전히 풀 세팅을 갖춰놓을 최고급 사양의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지금 저희 60에 들어가는 바우앤 윌킨슨 같은 경우는 전작 보셨던 90 대비해서 스피커의 개수가 19개에서 15개로 채널 수가 12개에서 10개로 그래서 이제 총 그 출력 와트 수가 이제 1100와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60에 들어가는 요 바우앤 윌킨슨의 요 스피커 콘의 사이즈 같은 거는 구성품 요소는 예, 구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개수와 예, 개수의 차이, 출력과 채널 수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 구성품만 놓고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650만 원의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스피커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맞아요. 전문가 분들께서 하시는 이게 말씀입니다. 이제 워낙 고가고 비싼 프리미엄 뭐
네, 워낙 출력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짐을 자동차에 싣고 갈 경우에 주행 중에 그 짐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삐거덕삐거덕하는 잡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피커도 이렇게 도어 쪽이나 프레임 쪽에 단단하게 고정이 안 돼 있으면 그리고 프레임 자체가 강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스피커 출력에 따라서 삐거덕삐거덕하는 잡음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볼보는 엄청나게 튼튼한 강성에서 확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요 구조 때문에 아까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이 전체 그 넓은 실내 공간을 하나의 울림통, 소리통으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죠. 템보리 콘서트홀? 예, 그 기능도 저기 그렇죠. 모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네. 이게 그 스웨덴 바닷가에 무슨 나무 이름이 뭐죠? 표류한다라고 하는 드리프트 우드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따라왔고요. 보셨던 것처럼 진짜 100% 레알 우드이기 때문에 요 들어가 있는 나무의 그 결이 당연한 얘기지만은 다 틀리고 있습니다. 모델마다. 잠깐 한번 좀 타보실까요? 예. 제가 여기 타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그죠? 이 언뜻 보기에는 이제 이 약간 인조의 느낌도 있지만 사실 이게 진짜 원목 그 리얼 우드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아까 좀 설명하신 대로 그 스웨덴 바닷가에 이 나무 수종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스웨덴은 우리나라도 물론 전국이 70%가 산지이지만 네. 그 스웨덴 나라는 산지뿐만 아니라 호숫가나 바닷가도 굉장히 많이 발달된 나라거든요. 네. 근데 워낙 그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 정책 등등등이 있는 그대로를 추구하다 보니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바닷가에 나무가 떠다니면 나무를 치웠을 겁니다만 그 나라에서는 나무가 그대로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육지에 도달하고 있는 그 나무를 형상화해서 그 나무를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인스크립션이라는 모델에다가 드리프트 우드라는 부분을 집어넣었고요. 그 나무를 그럼 주워다가 잘라서 이렇게 내린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디자이너님의 말씀을 좀 빌려보면 그 나무의 컨셉을 어떻다라고 얘기는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요 나무를 이렇게 대거 탑승객과 운전석에 앉아 계신 분들께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좀 친환경적인 느낌 그리고 굉장히 탔을 때 뭔가 온화한 느낌 그러면서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 다른 데코일러와 틀리게 이제 만져도 지문이 묻지 않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을 좀 구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러한 크롬 몰딩에 따라서 요 나무는 요렇게 원피스에서 이거를 열과 성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부렸다는 그러니까 게 표면입니다. 이게 다 원피스로 맞습니다. 구부려서 예. 투피스인 거네 딱 그러면. 와, 그렇게 구사를 하지 않으면 스웨덴 사람들은 장인 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집스러운 거죠. 굉장히. 예.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올 때 보니까 여기는 뭐 아무 기능이 없는 거 그죠? 그냥 수납 공간이고 여기는 음료수를 하나 두 개. 네. 여기는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넣을 거 네. 없고 그죠? 나는 타고 오면서 솔직히 이런 건 이 기어 노브는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보셨을까요? 요즘에 이 좀 구식이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어떤 이 기어 노브 자체가 전자식으로. 네네네. 근데 이건 완전히 좀 이제 기계식이죠. 네, 기계 방식. 옛날식으로. 예. 물론 옛날식의 그런 고유의 그런 기어 넣는 느낌, 그리고 고장 안 나고, 예. 뭐 이런 튼튼하게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뭔가 좀 요거는 좀 전자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좋은 차에 왜 기어 노브는 안 바꿨을까 저렇게. 저희들 이렇게 설명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최고 라인업의 비싼 차가 이제 XC90의 T8 엑설런스라는 차입니다. 그 차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쪽 중앙 센터 콘솔 쪽 터널 쪽 밑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축봉 샤프트를 꼽아서 돌릴 수가 없는 전자 방식의 기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차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일부 고객님들께서 왜 1억 3천만 원 하는 비싼 차에도 이렇게 문을 살짝만 닫으면 나머지 이렇게 닫힘을 해주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 뭐 H 국내사에서는 그걸 고스트 클로징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냐? 혹은 뭐 저희들 1억 3천만 원 되는 차라 하더라도 스티어링 휠 조절은 수동이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저희들 기술이 없어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안전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미세한 틈 사이로 어른들 말고 작은 손가락의 어떤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이쪽 스티어링 휠 컬럼 쪽에다가 편의를 위해서 모터를 달아가지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방 추돌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의 상해를 입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우려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등등등은 일부러 저희들 전통적으로 충돌했을 경우에 요 스티어링 휠 컬럼이 힌지가 풀리게 되면서 안쪽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붕괴식 타입의 그 스티어링 컬럼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문이 스스로 닫혀서 작은 어떤 틈바구니로 손에 데미지가 있는 부분들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다 배척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희는 썬루프 같은 경우는 키로 원격 조정으로 열 수는 있지만 닫을 수는 있지만 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리모트 키를 쭉 누르고 있으면은 닫히고 열리고 하는데 저희는 닫히는 건 가능한데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집스러운 철학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정차되어 있는 차를 놓고 봤을 때 이 썬루프가 열려있는 케이스가 살다 보면 몇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뜨거운 햇빛 아래 차를 식히기 위해서 원격 조정으로 문을 연다든지, 그렇죠. 혹은 그렇죠.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들이 이제 장난치기 위해서 아빠 문 좀 열어봐라고 했을 때 문을 연다든지, 혹은 도둑이 인위적으로 썬루프 쪽을 열어가지고 제껴 들어온다든지. 근데 사실 이렇게 정차되어 있는 경우나 달리는 경우에 썬루프를 여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끝의 결과는 갑자기 비가 내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으로 빗물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나는 열지 않았는데 문이 열려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침입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입 우려라든지. 막상 저희들이 이제 차에서 내렸을 경우에는 사람의 키 높이보다 이 차의 전고가 더 높기 때문에 운전자나 탑승객의 그 시야 밖에서 펼쳐지는 썬루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열어주는 기능을 오픈하게 되면 그게 열려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차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닫히는 건 가능하지만은 열리는 경우는 저희들 용납하지 않는다. 그거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해주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한번 보면 여기에는 USB 단자가 2개가 있네요. 네, 2개입니다. 예. 하나는 뭐가 용도가 다른가? 하나는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카 애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폰 계열의 아이패드나 아이폰과 연결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오른쪽에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이제 아이폰 정품 케이블과 연결을 해서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깔아놓는 카 애플레이 전용 어플을 이쪽 차에다가 구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전용 USB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뒷좌석은 이제 이렇게 공조 기능이 따로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보면은 심플한,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단순하다, 뭐 좀 심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볼보의 철학은 사람을 지향하는 휴먼 센트릭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볼보 스파 차량이 아닌 예전 차량 모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중앙에 이렇게 많은 버튼들을 집중을 시켜놨습니다. 그거인즉슨 최대한 운전자가 전방의 시인성을 주목을 하고 주행 중에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로 방향으로다가 그 레이아웃을 배치를 시켜놨거든요. 역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9인치 대각선 방향의 세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손목 자체의 그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면에 다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좀 저희 지향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술을 집약시켰기 때문에 운전자는 조금 더 넓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의 볼보는 버튼 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거는 이만큼 기술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즉 기술을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지향은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한번 잠깐 이제 뒷좌석만은 좀 한 번만 앉아보고. 이게 지금 우리 이 차장님은 키가 얼마예요? 78입니다. 78. 네. 저도 81인데 키가 이게 지금 이 무릎 하나가 이렇게 달 정도. 앞에 제가 앉고 바로 옮겨서 뒷좌석에 앉았는데 저는 어지간하면 이게 거의 닿는데, 근데 이게 주먹 한 개에 들어갈 정도면 진짜 넓긴 한 거예요. 이게 이 좌석 이 간격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네네. 그렇고
이 천장도 뭐 거의 주먹 1개 이상이 들어갈게끔 이 전고가 높아서 예. 차의 전체적인 전고는 낮아졌지만 이 뭐 시트나 이런 걸 잘 조절을 해서 뭐 개방감도 있고 이 뭐 아까 우리 올 때 잠깐 뒤에까지 다 열었는데 열어보셨습니까? 예.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썬루프 자체가 실내 이제 개방감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전면에 보여지는 유리창, 그다음에 옆면에는 유리창, 뒷면에 오는 유리창들의 조합과 더불어 썬루프의 조합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그 설명 말씀드릴 때 왜 느낌적으로다가 90보다 더 개방감이 좋냐라는 말씀의 배경은 사실상 이 유리창 등등등을 가로막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시동이 안 돼서 이 부분인데요. 이 썬루프는 정확하게 XC90 계열들과 똑같은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와, 그렇구나. 쓰고 있는데요. 이 유리창을 가로막는 부분이 이제 할 수 없이 루프 필러 쪽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얇을수록 개방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60의 장점은 전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90보다 전폭이 조금 얇으니까, 조금 좁으니까 같은 전폭이 아닌, 그러니까 전폭이 줄어든 상태에서 같은 사이즈의 유리창을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얇아지면서 실내 개방감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장점을 60이기 때문에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럼 이게 90보다는 얇죠. 좁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없습니다. 이 사이즈는 90과 똑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전에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안전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단면적인 도크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두꺼울수록 안전하다라고 물론 쉽게 보실 수 있지만 저희 그 내부의 그 스틸의 어떤 구성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2002년도에 XC90 1세대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세계 최초로 저희 적용했던 게 이제 보론강이라고 하는 붕소강을 적용을 그때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그 XC90의 붕소강과 나머지 알루미늄의 전체적인 그런 강들의 비율과 60의 비율이 거진 흡사합니다. 마치 60의 모습을 놓고 90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전체적으로 90의 안전을 그대로 60에 재현을 시켰기 때문에 아직 유로 NCAP의 안전 테스트를 이제 막 나온 차라 이제 곧 거칠 예정이지만 거쳤다 한들 나와야 하는 결과치는 예상했던 것처럼 탑5 별 5개를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안전을 베이스로 해서 60만이 자랑하는 어떤 장점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 어디 부분에도 볼 수 없었던 이런 실내 개방감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차장님 설명을 해주시니까 왜 개방감이 이렇게 뭐 이렇게 확 느낌이 뭐 시원하고 뭐 이렇게 확 개방된 느낌인데 이런 걸 왜 느꼈나 했더니 다 이런 디테일한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 뒤에 배경과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좀 알겠네요. 나는 이 썬루프가 파노라 썬루프가 이게 워낙 앞뒤로 길게 이렇게 뻗어서 이게 뒷좌석도 개방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루프 필러의 두께, 그죠? 이거는 90과 똑같은 사이즈. 그래서 오늘 기자님들께서 주행 중에 2열에 앉으셔가지고 루프를 열어보시는 경우를 거의 경험하실 수가 없는데 오늘 같은 이런 테스트 드라이빙 때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십사라고 제가 아까 주문 말씀을 좀 부탁드렸던 것이 거기에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뭐 이제 우리 이 차장님하고 차를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차에 대한 뭐 우리 독자들도 이해를 굉장히 잘 아주 쏙쏙 와닿게 이렇게 해주셔서 잘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서울로 돌아가면서 뭐 주행 중에 어떤 그 주행감, 정숙성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또 한번 운전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볼보의 새로운 SUV죠. XC60 디퍼 인스크립션 모델을 타고 서울 마리나, 여의도에 있는 마리나를 출발을 해서 강원도 홍천을 갔다가 다시 지금 서울로 좀 복귀하는 중인데요. 오늘 전체 시승 코스가 한 237km 정도 됩니다. 고속도로, 국도 이런 게 좀 골고루 섞여 있고, 아까 가면서는 저희들이 뭐 시승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건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저희들도 처음 타는 차기 때문에 좀 느껴보고 돌아오면서 좀 뭐 어떤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이 차를 타기 전에 볼보 이 XC60의 그 딜러 아니면 그 세일즈맨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총 담당이죠. 교육을 총괄하는 이영기 차장을 통해서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죠. 굉장히 디테일하고 깊이 있고 어떤 디자인의 뒷얘기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승을 하면서 차 안에서 느끼는 느낌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의 어떤 그 서스펜션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차를 탈 때 서울에서 홍천을 가는 길을 탈 때 서스가 생각보다 부드럽다. 이 차가 SUV이고 어떤 좀 스포츠 성향의 이런 서스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정말 서스가 조금 뭐랄까 약간 출렁거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부드러운데요. 그거는 부드럽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어떤 그 유럽차 특유의 특히 독일차 특유의 그런 단단한 서스 어떤 핸들링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볼보 특유의 그런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렇지만 조금 흐트러짐은 덜한 그런 정도의 서스입니다. 서스 이 차를 구입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독일차, 독일 3사 차와 좀 다르다. 서스가 조금 그거보다는 부드럽다. 뭐 좀 나쁜 말로 무르다. 근데 모르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 차가 이전 지금 2세대 모델인데 1세대 모델에 비해서 좌우 롤링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아까도 지금도 이렇게 뭐 핸들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게 이 롤링 하는 게 물론 지금 이 차 SUV이기 때문에 차체가 높기 때문에 분명히 롤링은 일반 세단보다는 롤링이 심합니다. 당연히 심한데 그래도 SUV의 1세대 XC60의 1세대 모델에 비해서는 롤링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서스는 부드러운 편이고 롤링은 많이 줄었다. 그리고 이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차가 일단 가속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스포츠카처럼 뛰어난 그런 가속감을 가지지는 않았는데 이 차의 제로백이 한 8점 몇 초 정도 되죠. 그랬는데 또 불구하고 그 가속 성능이나 이 차의 그런 어떤 고속주행 능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브레이크가 약간 좀 뭐랄까 둔하다고 그럴까요? 약간 좀 민감하지 않다고 그럴까? 조금 더 꾹 밟아야지 브레이크가 잡히는 조금 더 브레이크를 예민하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브레이크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차를 딴 거는 크게 차가 좀 뭐 그렇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브레이크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조금 튜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브레이크가 조금 막 밟고 다니기에는 조금 더 예민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소음은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 같은 동료 기자랑 이 차를 같이 서울서 타고 지금 출발을 했는데 동료 기자랑 같이 저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차가 디젤차 맞냐? 이거 좀 가솔린 차 아니냐? 뭐 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 어떤 소음, 이 엔진음 특히 이런 것들이 실내로 뭐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방음 처리가 좀 잘 돼 있고요. 노면 소음도 물론 노면 소음이 타이어나 여러 가지 관련이 있지만 노면 소음도 굉장히 잘 억제돼서
실내에서는 뭐 노면 소음이 저희들이 고속도로에서 좀 그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멘트 포장길도 좀 달려봤는데요. 시멘트 포장길이 어떤 그 타이어를 타고 올라오는 그 잔진동이 많거든요. 이 아스팔트 길에 비해서. 근데 그런 잔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뭐랄까 바닥에 그런 노면 소음도 잘 억제돼 있고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가속력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SUV 치고 제가 좀 잠깐 밟아보면요, 이게 SUV 치고는 가속력이 굉장히 좀 빠르다, 순발력이 있다 나름대로. 가속력도 아주 좋고요, 좀 부들부들 뭐 서스가 부드러우면서 가속력도 있고. 이 정도의 순발력이면 뭐 SUV 치고는 뭐 좀 답답해서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뭐 국산 중형 세단 이상의 그런 가속력이죠. 이 차의 엔진이 2.0 디젤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죠.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 190마력이죠. 토크는 42. 190마력의 토크 40인데 190마력이면 뭐 어떤 출력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기는 힘들죠. 최근에 자동차들이 거의 뭐 어지간한 좀 고급차다 이러면은 기본 뭐 200마력은 다 넘어가니까요. 190마력이 뭐 대단한 출력이다라고는 하기 힘들지만 뭐 방금 밟았듯이 토크는 뭐 일단 40 토크니까 토크는 좋으니까. 근데 방금 제가 잠깐 밟아봤는데 가속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참 이 차에 또 뭐 지금 이게 세로로 9인치죠. 세로 9.2인치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세로로 이게 아까 설명에 멀리 퍼지면은 아무래도 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조작하기 나쁘다. 그래서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했다라고 아까 디스플레이 창 설명을 해줬고요. 잠깐 재밌는 기능을 한번 보시면, 짠 하면 이게 이제 뭐 운전석 시트를 조절하는 마사지 기능도 있죠. 측면 보호대, 허리를 이제 이렇게 감싸는, 그리고 허리 받침, 허리를 받쳐주는 위치를 조절하는, 그리고 이거는 앞에 쿠션을 앞으로 확장하냐 뒤로 뭐 집어넣냐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이게 저도 이런 기능을 뭐 가끔 써보긴 하지만 이게 의외로 이 마사지 기능도 굉장히 시원하죠. 이게 좀 이렇게 장거리 운전할 때 좀 지루하거나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뻐근하다 이럴 때 이걸 좀 마사지 기능을 켜놓으면 졸음도 막고 좀 지루함도 덜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설명을 드릴게. 아까 뭐 이영기 차장하고 잠깐 얘기를 할 때 오디오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디오가 바우앤-윌킨스 오디오입니다. 이 인스크립션 모델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인데, 이 오디오가 이 정도 급의 오디오를 만약에 우리가 그 일반 가정에서 쓰는 오디오로 구입을 한다면 얼마 정도나 될까? 뭐 아까 잠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3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하지 않겠나. 뭐 이게 그 스피커가 15개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스피커가 15개면 뭐 기본이 바우앤-윌킨스의 그 오디오 명성이 뭐 대단한 오디오 회사죠. 한 그 정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한번 오디오 소리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오래 듣지는 못하고 저작권 때문에 잠깐만 들어볼게요. 볼보 마니아들이 볼보를 타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시트와 오디오입니다. 요즘에 그런 시트들이 점점 얇아지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좀 얇아지고 그런
좀 낮아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속안의 재료를 많이 빼죠. 근데 그게 가벼워지고 차 전체 중량을 가볍게 해주고 얇아지고 어떤 얇아짐으로써 실내 공간이 더 넓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그렇게 시트를 너무 얇게 만들면 장거리를 탈 때 확실히 표가 나죠. 엉덩이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게 얇게 만들면서도 사람이 편안한 게, 그게 이제 기술이죠. 근데 그런 기술을 가진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직하게 만든 시트들은 시트가 두껍죠. 특히 옛날 차들은 지금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트가 엄청나게 두껍죠. 결국 그렇게 두껍게 만드는 거는 거기에 탑승객을 편하게 모시겠다라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최근 나온 차들은 이게 점점 얇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국산차는, 최근에 제가 시승한 어떤 국산차는 한 3시간 정도 그 차를 타고 장거리를 한번 뛰어봤는데 나중에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가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게 굉장히 고급차였는데도. 그래서 좀 자세히 좀 뜯어봤는데 너무 얇더라고요. 밑에 이 시트 밑에 부분이 너무 얇게 만들어서, 그 얇게 만들다 보니까 장거리를 뛰면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아픈 게 올라오더라고요. 한 3시간 넘게 탔더니 너무 아파서 제가 이제 그 차에 뭐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런데, 최근에 나온 차죠. 국산차 중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뭐 같은 저만 아픈 게 아니라 동승한 사람도 엉덩이 아파서 혼났다, 허리 아파서 혼났다라고 막 동승자도 내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시트가 얇은 게 과연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고, 적당한 두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트도. 최근에 볼보를 타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타이어가 너무 빨리 단다, 타이어가 2만도 안 됐는데 다 달았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볼보가 최근에 내놓은 뭐 이 차가 지금 미쉐린인가요? 타이어가. 근데 이 볼보가 최근에 내놓은 차들의 타이어가 사계절용이긴 하지만 봄, 여름, 가을용이죠. 그리고 굉장히 무른 타이어를 씁니다. 승차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무른 타이어를 쓰는데, 무른 타이어를 쓰기 때문에 어떤 한 2만 킬로 정도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 그게 비정상이 아니죠. 2만 킬로에 가는 게 비정상이 아니니까 뭐 그 정도에 가시고, 또 하나 이 볼보를 타면서 좀 명심해 하셔야 될 부분이, 이게 4륜구동 차지만 타이어를 안 갈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타이어를 반드시, 특히 볼보 차는 윈터 타이어로 갈아야 됩니다. 타이어를 꼭 겨울 되기 전에 교환을 해야 되죠. 스웨덴에서는 이 타이어를 아까 이 차장도 설명했지만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로 바꾸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윈터 타이어로 타이어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봄, 여름, 가을용 타이어를 끼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그대로 타고 4륜구동이니까 뭐 눈길도 달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연비 얘기 잠깐만 드려야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 지금까지 한 200, 지금 남은 거리가 36이니까 딱 200km 정도 탔습니다. 국도, 서울 도심, 또 고속도로 뭐 이렇게 홍천 가는 길을 합쳐서 한 200km 정도 타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36km니까 200km 정도 탔는데, 지금 트립상 연비가 7.9리터, 100km를 달릴 때 7.9리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8로 계산했을 때 8, 8, 2, 8에 16, 한 12.3, 4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12.3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공식 연비가 13.3이죠. 한 1리터 정도 차이가 있는데, 뭐 그 정도면 이 차가 이제 좀 세워놔서 공회전도 오늘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좀 급가속도 좀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연비는 한 뭐 12.3 정도 나왔는데 한 13.3 공인 연비에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이 정도 연비면 뭐 연비는 나무랄 데 없죠. 동급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연비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같은 모델인 그 가솔린 T6 모델 같은 경우 시내에서 타면 뭐 아까 그 직원 설명으로는 한 7에서 8 정도 도심에서, 그리고 고속도로와 좀 섞어서 타면 9까지 뭐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타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볼보의 가장 볼륨 모델이죠. 볼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볼보에서 가장 핫한 차, 그리고 2주 사이에 약 1000대가 된 차, 지금까지 볼보 전체 모델의 절반이 팔린 차, XC60이죠. XC60, 이게 볼보의 기둥이고, 이 차가 안 팔리면 볼보는 정말 안 되죠. XC60을 타고 한 오늘 200여 킬로를 달려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